자, 그래서 이제는 생산자로 가보자. 생산자는 내가 생산자 이론에서는 이러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산수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줄여요. 그래서 등량곡선이나 이러한 얘기들도 개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죠. 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형태가 보여지니까.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 소비자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기업, 생산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이 사람들의 지상의 목표였어요. 자신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데에서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죠. 이제는 생산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생산자. 생산자들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이윤 극대를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 경우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지 되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생산 요소가 뭐라 해서 자본, 노동, 토지, 기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산 요소 하는 데다가 뭐 얘기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주로 자본, 노동 이렇게 두 개의 요소만을 많이 고려를 하죠. 자본과 노동이 잘 배합이 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기술적인 측면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죠? 자, 이렇게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해서 지금 생산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생산을 많이 하고 싶죠. 많이 하고 싶지만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면 생산 요소를 많이 가져와야지 되고 생산 요소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빼줘야 전체 이 사람들의 수입에서 비용을 빼줘야 이것이 이윤이 되는데 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생산을 더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가장 낮출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본과 노동을 구입을 해서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야 수입이 가장 효율적인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곱하기 생산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얘네들이 이 생산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항상 비용이 뒤따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산도 무한정 자신들이 막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하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점점 생산이 늘어나는 게 줄어들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내가 적어놓은 거는 생산자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산함수나 아니면 비용함수나 생산함수나 비용함수나 이런 것들이 기간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장기와 단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기간으로 나눠? 생산량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몇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몇 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그것도 유량으로 공급량도 우리가 유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이 생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기간이 긴 기간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구분은 해보자 이런 얘기죠. 생산 요소를 자기 마음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상황 이것을 우리가 장기라고 하고 생산 요소를 마음대로 자기가 다 변동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것을 단기라고 하죠.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비용이나 생산이나 똑같이 지금 생산 요소를 자기 마음대로 변동시키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보게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총 생산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그림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본 적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한 거거든요. 글자만 조금 바꾼 거거든요. 생산, 이거 효용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효용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생산함수를 효용함수하고 똑같은 형태의 수학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많이 내려놓죠. 그죠? 생산요소 투입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생산량이 총 생산량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한 단위 한 단위 생산요소가 투입이 될 때마다 추가로 발생되는 생산량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경우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왜 한계 생산이 체감하느냐? 한계 생산을 왜 체감할까요? 왜 체감하느냐고? 그건 사실은 왜 체감하는지 다 체감하니까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배웠던 걸 보게 되면 지금 논에 옥수수를 심어보자. 옥수수 심을 때 띄엄띄엄 넣는 상황하고 생산요소 투입을 적게 하는 거죠. 생산요소 투입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죠. 계속 더 많이 집어넣어. 계속 더 많이 집어넣어. 그렇게 되게 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옥수수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이런 거죠. 자, 뭐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뭐 그 공장을 생각해 보자. 공장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도 지금 그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적정 노동 인원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자본에 따르는 노동량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자본량이 더 크니 노동량이 더 크니 이런 것에 따라서 달려가는 게 나올 수는 있지만 노동량이 계속 투입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놀고 있는 노동량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캐나다 사람들이 여기 캐나다에서 온 사람 있어요?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미국 애들을 갖다가 놀리는 그러한 얘기들 중에 하나 들은 적이 어떤 게 있냐면 미국 애들은 이 전구를 가는데 5명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애들은 전구를 가는데 5명이 필요해요. 왜? 4명은 사다리를 잡아주고 1명이 올라가서 간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 애들을 비꼬는 거죠. 전통적으로 추운 데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서 지금 그 생산량을 이뤄낼 때 이렇게 한계 생산 체감하는 그러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생산 요소가 똑같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그죠? 생산 요소가 계속 똑같이 한 단위 한 단위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생산 요소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노동 비용, 노동 임금을 지불하든가.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산량을 한 단위 한 단위 똑같이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보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체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야, 이거는 진짜 생산량은 가면 갈수록 나오는 건 별로 없는데 비용만 자꾸 늘어나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에서 제일 쉽게 지금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됐죠. 안 됐긴 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등량곡선, 등비용곡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가 이 등량곡선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등비용 곡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가격선, 예선선하고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량곡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느냐 하는 그러한 표정이죠. 그죠? 보기만 하고 가세요. 등량곡선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똑같은 생산량을 갖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똑같은 생산량을 갖는 그러한 거죠. 여기에서 지금 생산을 하나 여기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같아요. 근데 여기는 노동을 많이 투입을 하는 거고 이쪽에는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하는 거죠. 노동 대신에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비용은 과연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지금 노동과 자본의 가격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여기에서 생산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노동과 자본의 양을 변동을 시키면서 이 비용이 최소로 가는 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노동은 줄이고 자본은 더 늘리게 되는 이러한 점을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최대의 노동량은, 최대의 자본량은 이러한 상황이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지금 생산 함수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추상적이다라고 너무 이론적으로다라고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 정도의 개념 정도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비용을 줄이는데 얘네들이 비용을 왜 줄이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본과 노동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좋겠는가 이런 고민은 안 하겠냐는 거죠. 하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되죠. 요거는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비용 체계를 우리가 좀 봐야지 돼요.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가져가느냐. 이 비용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가변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비용, 고정 비용, 가변 비용으로 나누게 되는 그 기준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비용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생산량을 늘리건 줄이건 안 하건 그것을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산량을 변동시키게 되면 비용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정 비용은 예를 들어서 구입해서 갖고 있는 어떠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이런 거 생산을 하건 안 하건 생산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건 비용이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거죠. 고정 비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고를 하나 샀다. 창고를 하나 사놓고 거기에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지 되는데 창고를 하나 사놓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고정 비용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고 비용. 가변 비용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생산이 증가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양을 늘려 나가야 돼. 그렇게 되면 생산이 증가할 때마다 지금 그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한 개 만들 때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2개 만들 때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더 늘어나야 되고 3개 만들 때는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variable cos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총비용으로 이것을 우리가 총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total cost.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평균의 개념으로 쓴다. 평균 비용. 그러면 이걸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생산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 고정비용은 평균 고정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가변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요. 그죠? 얘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형태로 갈 거고, 얘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균 비용을 우리가 그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평균 가변 비용하고 우리가 한 개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한계 비용이에요.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관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지 되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 좋죠. 이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생산이, 우리가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체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계 비용에서 증가하는 모양을 가질 것이다. 아까 우리, 기억 안 나는 척 하세요. 왜? 그죠? 여기 한계 비용 체증이라고 했죠. 한계 비용은 계속 체증할 수밖에 없다. 그죠?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그 한계 비용을 긋는다, 한번 그어 놓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알겠어. 이러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과연 얘 어디를 통과하니? 라고 하게 되면 얘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 원론에 가도 우려먹고요. 우려먹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설명하고요. 미시경제 대학원 과정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증명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파트거든요. 왜 중요하냐? 한번 잘 보자 이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평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평점과 한 과목의 학점. 한 과목 학점. 그러니까 평점 여러분들 여기는 평점이 뭐 한 3.0 정도 된다고 쳐보자 이거죠. 1학년 때 도서관하고 친하게 지냈고 알코올과 멀리 지냈던 그러한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점이 3.0이에요. 한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만약에 한 과목이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점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죠? 자, 이 평점을 우리가 평균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계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평균 한계 비용 이것이 더 작으면 얘는 감소하는 형태를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생산을 여기에서 했어. 여기에서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죠. 한계 비용이 더 낮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형태를 가질 것이고 그 반대로 간다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같으면 변화하지 않아요. 그죠? 평점이 3.0인데 만약에 3.0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평균 비용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 감소하다가 변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일단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은 의미를 두고 있죠. 평균 비용의 최저점. 평균 비용이 최저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제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어떠한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의 평균 비용이 평균 단가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평균 단가가 제일 낮은 거야. 똑같은 상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제일 낮게 만드는 거죠. 평균 비용이 제일 낮은 상황에서 모든 상품이 다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때 제일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일 잘 사용한다는 얘기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인 생산점이에요. 효율적인 생산점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점이 된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점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한 점을 한계 비용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한계 비용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은 우리가 조금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건 기업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이윤 극대화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우리가 평균 비용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이 평균 비용이라는 것. 자, 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평균 비용도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산 규모를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죠. 생산 규모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작은, 중간 이상, 너무 큰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생산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평균 단가는 떨어져요. 생산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것을 보고 규모를 늘리면서 비용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지금 규모가 늘어나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거기를 더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높아져.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한 어떠한 수준은 분명히 찾아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나누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산 요소를 변동시킬 수 있으면 장기죠. 자기 마음대로 생산 요소를 변동시키지 못하면 단기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기계, 토지, 공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 단기와 장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산을 더 늘리고 싶어 해요. 생산 규모를 더 늘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건 아니면 삼촌이 하시건 아니면 할아버지가 하셨건 하시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얘기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얘기. 그러니까 어떠한 생산을 하는데 갑갑합니다. 나 같으면 아버지 생산하는 것에
생산 곱하기 3 해가지고 글로벌로 지출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갖다 들이밀면 여기서나 잘하라. 괜히 밖에 나가서 다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여기에서 국내에서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보게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생산을 늘려서 지금 분명한 건 생산 단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평균 비용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분명 구간은 있고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예측하기 어려운 게 시장이죠. 예측하기 어려운 게 시장이에요.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 지금 30년지기 넘어가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었죠. 굉장히 어렵게 지금은 이제 다 회복됐어요. 지금 다 회복이 돼가지고선 괜찮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생각같이 다 그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미국에서 무슨 뭐 법을 무슨 뭐 닷컴 붕괴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유럽에서 어떤 문제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규모의 경제하고 범위의 경제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규모의 경제는 지금 생산량을 증가하면서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이러한 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본재 투입이 늘어나면서. 근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범위의 경제는 그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건 같아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 생산 요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유제품 같은 경우를 얘기를 많이 들죠. 그죠? 우유 만들고 우유에서 치즈 아니면 우유에서 버터, 우유 여러분들 왜 대부분 육아공업체에서 만드는 것들이 쭈루룩 나오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들 이렇게 있죠. 그렇게 나오는 것들. 치즈도 종류 여러 가지로, 우유도 종류 여러 가지로, 생산 요소는 똑같은 거 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범위의 경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팔리면 이쪽 생산으로 좀 늘리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우리가 생산 요소를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죠. 물론 이제 기술이 진보한다면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죠? 노동 절약형이냐 아니면 자본 절약형이냐. 노동 절약형이다라고 한다면 자본 집약적인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자본 절약형이다라고 한다면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어떠한 성향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비용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지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가 아니면 범위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산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기술 개발에 힘쓰는 거죠.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살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경쟁자들이 어디서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서울에서만 또는 지방에서만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이제는 전국이 뭐야? 이제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경쟁자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죠. 손익분기점.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갖는 손익의 분기점, 손해를 보냐 아니면 지금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 수익은 이윤은 말이죠. 그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윤이라는 거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거죠. 그죠? 자, 수입이라고 얘기한다면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 되는 거고 판매량. 그죠? 비용이라 그러면 총비용,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더해 놓은 그러한 상태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는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좀 식을 좀 바꿔봐. 어떻게 바꿔보느냐? 이것을 Q로 나누면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마이너스 평균 총비용. 그렇죠? 이것이 이윤 나누기 Q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손익분기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윤이 0이냐 0이 아니냐만 하면 되는 거죠.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한다. 평균 비용하고 가격과 평균 총비용이 같은 점이 지금 그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평균 총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평균 총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윤이 발생하는 거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격과 평균 총비용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어떻게 하면 평균 총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평균 총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기술을 개발해? 아니면 규모를 변동시켜?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 뭐 없을까? 이런 것들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위의 경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다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평균 총비용을 낮추느냐. 평균 총비용을 낮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더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평균 총비용의 최저점을 지금 한계 비용이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윤국대를 생각을 해보죠. 이제 이윤국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윤국대를 제일 쉽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려놓는다면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제일 쉽게 그려놓는 거죠. 생산량하고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하고 이윤의 변화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 수입이라고 얘기하면 생산량 한 단위 변화할 때 발생되는 수입, 한계 비용은 생산량 한 단위 추가할 때 발생되는 비용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3에서 4로 갈 때, 2에서 3으로 갈 때, 뭐 5, 6, 7 이렇게 갈 때 저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한계 수입이 이러한 7, 이렇게 7로 쭉 되어져 있죠. 지금 한계 수입이 일정해요. 일정한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져 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선 7, 마지날 레비뉴가 7인데 지금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져 있기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냐. 생산 곱하기 그 가격이죠. 이것이 총 수입이죠. 여기에서 생산량이 변화할 때 발생되는 수입의 변화라고 따져보는데 이것이 일정하대 라고 하면 이것이 가격이 일정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격이 일정하니까 가격이 지금 7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계 수입이 일정한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져 있고 한계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5, 6, 7, 8 저것보다 더 올라갈수록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윤의 변화를 보게 되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러한 점에서 이윤이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윤이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안에 여기서 끝 이렇게 되죠. 여기서 또 예리한 그러한 그 학생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여기 0이면 여기서 끝나죠. 왜 여기까지 옵니까? 여기에 0.0000001조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러한 점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이것이 이윤 극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러한 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했어요. 이 기업은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러한 생산점, 이걸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걸 찾는 거죠. 이걸 찾으면 이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찾는 것을 한번 찾은 것을 보는 것이 지금 이러한 경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서 보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한계 비용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일정한 상황으로 주어져 있어요. 가격이 일정한 상황으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가 한계 수익과 가격이 일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일정하게 주어졌다, 이것이 한계 수입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만 찾으면 얘네들이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Q스타만큼을 생산을 해야 지금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러한 상황에 접하게 되죠. 그죠? 얘네들이 여기서 생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생산했다고 하면 얘네들한테 발생되고 있는 지금 평균 비용은 B점까지죠. B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저쪽에서 가격과 비교할 때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더 낮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이윤의 크기는 이 네모 아니죠. 가격과 평균 비용의 차이 곱하기 생산량, 그렇게 하게 되면 이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윤의 크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너 많이 버세요. 나는 너 버는 거 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할래라고 달겨들겠습니까? 달겨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통 다 커피숍이죠. 그죠? 치킨집 아니면 커피숍. 그죠? 다 망해가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 은퇴한 사람들의 무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치킨과 커피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커피숍도 요새 남는 데 없다고 그러죠. 남는 데 있대요? 없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업종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뭘로? 팥으로 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팥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팥이래요. 업종이.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달겨든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형태까지 왔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시장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생산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생산자가 계속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죠. 여러분들 수요 공급을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윤이 다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이 공급곡선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생산자의 수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하락해. 그렇게 되면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평균 비용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떨어지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되면 가격과 뭐가 같아요? 평균 비용이 같은 점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생산점을 찾아보니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그러한 점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점, 평균 비용하고 같아지는 점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저 점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윤이 제로래. 이윤이 없대. 경제적 이윤이 없다는 얘기지 회계적 이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 점에서 그러니까 생산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얘가 다른 데서 버는 것만큼 여기서는 벌어. 자신의 능력만큼 벌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윤이 없다. 경제적 이윤이 없다라는 얘기는 회계적 이윤이 있고 자기 생산 능력만큼 지금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맞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점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기업이 만약에 이러한 점에서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점이냐?
평균 총비용이 제일 낮은 점이죠. 비용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생산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게 바로.